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15살 소년이 법인으로 몰렸던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제 이 사건의 진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17년 만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36살 김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 발생 17년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범행을 자백한 진술이 부모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얘기라며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친구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범인으로 몰려 장기간 복역한 최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김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죄의식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형법상 최장기의 유기징역형인 15년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김 씨를 검거해 놓고도 죄를 묻지 못했던 전직 경찰관도 뒤늦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검찰이 오늘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해가지고 유죄라는 것을 밝혀냈더라면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 같은. 검찰은 자신의 손으로 풀어줬던 김 씨를 뒤늦게 법정에 세웠고 법원은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솔한 사과로 유족과 피해자에게 쌓인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발암물질이 든 지정 폐기물로 폐석산을 복구하다 적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8월까지 지정 폐기물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지만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로 폐석산을 불법 복구하다 적발됐습니다. 익산시는 환경업체와 폐기물 배출업체 5곳에 복구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까지 지정 폐기물을 모두 파낸 뒤에 흙으로 복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와 환경부, 환경업체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복구 이행 계획서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업체가 지난 2월에 제출한 복구 이행 계획서가 미흡해 석 달째 수정만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6월까지는 환경업체와 복구와 관련한 이행 합의안을 끌어내 폐석산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에만 6개월가량 소요돼 오는 8월까지 복구를 마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체는 다 복구를 어떤 걸 못하다 하더라도 어떤 이 조치명령 하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낼 수 있도록 계속 중앙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업체들을 압박을 하고는 있거든요. 폐석산 복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인데 그것이 지금 당장 비가 오면 그 침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폐석산 불법 매립이 적발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복구 작업이 터덕거리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의 한 하천에서 폐수가 유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가동된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나온 폐수였는데요.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필요하지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근본적인 해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하천입니다. 하얀 거품이 올라오면서 시커먼 폐수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맑았던 하천은 온통 짙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근처에 사는데요. 이 길만 가다 보면은 썩은 냄새가 나요. 2주 전부터 이곳 하천에선 악취가 진동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는데요. 알고 보니 악취의 원인은 유출된 폐수였습니다.
원래 있던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관에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리사이클링 타운의 폐수관이 연결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그 침출수관과 또 음식물 리사이클링 타운 그 폐수관을 같이 쓰다 보니까 과부하에 걸려서 이게 터지기도 하고 가스가 많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두 곳이 하나의 관을 사용하다 보니 펌프장에 이물질이 쌓이면서 역류한 폐수가 맨홀로 흘러나온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기 점검을 통해 맨홀에 있는 펌프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애꿎은 주민들만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현장 실습에 따른 교육 파행을 줄이고 근로계약서 일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기간 중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 양. 진상 조사 과정에서 현장 실습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사고 이후 넉 달 만에 현장 실습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선된 운영 지침의 핵심은 현장 실습으로 인한 교육 파행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3학년 2학기부터 진행하던 현장 실습을 중간고사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췄습니다. 비전공 분야로 실습을 나갈 경우 기말고사까지 마치고 한 달간만 실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3학년 때 전공이 많이 지금 전공 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공을 좀 강화시키지 저는 차원에서 그걸 좀 늦춘 거죠. 실습 현장에서 제대로 된 근로 기준이 지켜지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 두 문서의 일치 여부를 학교 측이 확인토록 했습니다. 홍수연 양의 경우 학교와 기업이 작성한 표준 협약서와 홍양과 기업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달라 문제가 됐습니다. 또 현장 실습생이 감정 노동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계열별, 직무별 노동 스트레스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홍수연 양과 같은 현장 실습 학생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대책에 앞서 일선 학교의 꼼꼼한 지도 감독과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도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김완주 전 도지사가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27일 삼성이 새만금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 협약식에 참석한 김완주 전 도지사는 삼성의 투자로 새만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삼성타운이 조성되는 등 새만금의 꿈이 우리의 현실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삼성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투자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투자가 무산된 경위와 LH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지난 2월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김 전 지사의 다음 달 2일 제8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됐고 전화 등 다른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백으로서 전북 발전과 도민을 사랑했던 큰 어른이라면 당당히 증인석에 나와 진실을 밝힐 것을. 의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위는 김 전 지사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경위를 밝혀줄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계속 출석을 종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전 지사가 강제력이 없는 특위에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인구 감소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교통, 청소, 복지 등의 비용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김제 시내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선 승객이 적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제에는 흑자 노선이 없습니다. 아예 흑자 노선이라는 게 없어요. 김제 자체에는 거의 다 적자예요. 김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원하는 적자 벽지 노선 보조금은 2008년 16억 원에서 지난해 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75년 22만 명에서 계속 감소해 2015년엔 8만 4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버스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은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적정 인구가 돼서 이것이 수요를 이렇게 창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나 이제 공공재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주면은 그 공급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2001년 문을 열었다가 한 달 만에 닫은 온천 시설입니다. 김제시는 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왕복 4차로의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10분 동안 왼쪽으론 차량 석 대가 지나갔고 오른쪽은 한 대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용달차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지. 이런 도로에도 유지, 보수 예산은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시 외곽의 택지 개발, 고령화,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인구는 감소해도 자치단체 지출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이제 충격을 줄이면서 축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축소 도시들은 문화, 체육시설 등의 거품을 빼고 구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진안군과 임실군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원시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공동발전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체험 관광객이 25% 이상 늘어난 임실 치즈 테마파크가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입니다. 인형극과 필봉 농악보존회의 놀이공연, 아쿠아 페스티벌이 10월까지 이어지고 겨울에는 산타 축제도 열립니다. 진안군은 다음 달부터 마이산 북부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홍삼 스파 등 5곳의 관광 명소를 방문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전북 투어 패스를 기념품으로 지급합니다. 평생 한 번은 가봐야 할 산으로 이름난 마이산에 흑돼지 테마와 건강 테마로 마이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재미와 함께 남원시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공동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7개 시군은 지난 10년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리산권 지원 특별법 제정과 통합연계 관광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17년 금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이것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 전국 지방자치단장들의 연구 모임인 목민관 클럽 정기 포럼이 오늘까지 정읍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과 기능 재편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전략에 맞춰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과 금융, 공간문화 등 3개 분야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국립농업치유원과 농업안전클러스터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혁신도시를 농생명 허브로 육성하고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이전 등으로 혁신도시를 국내 제3금융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실증단지와 해양지적 공간정보 실증지구 등을 만들어 혁신도시를 공간문화 지식서비스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 시설인 남북도로 1단계 건설 공사에 대한 전북업체 참여 비율이 10% 이하에 그쳤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입찰 결과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의 309는 대림 컨소시엄이, 409는 SK 컨소시엄이 실시 설계 적격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북업체 참여 비율은 309가 5%, 409가 10%에 머물렀습니다. 총 길이 12.7km의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은 오는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2년에 완공됩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에서 3년간 이어진 갈등과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지방교육청에 부담시킨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6월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7개월분 어린이집 누리 예산 742억 원이 국고로 지원될 것으로 보여 전북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여의동과 장동, 만성동 등 이른바 여의지구 64만 8천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풀었습니다. 전주시는 인구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도시 확장 한계, 주민 불편 해소 등을 해제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여의지구는 지난 2015년 7월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전주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 가족이 촬영됐다는 JTB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수달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천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수달이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며 전주천 언더패스에 안전 울타리와 이동로를 설치하고 급경사로 만들어진 콘크리트볼을 완만한 여울형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